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이벤트 데이 오늘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크지가 않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아직까지는 움직임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관련주 전략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이벤트 한은에서 금통위를 열고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매파적인 인하였다라는 측면에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이었는데요.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제한적인 등락 과정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구도 안에서 누가 튀어오를 수 있을지 시장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종목별로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의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바이오는 종목별로, 이슈별로 희비가 크게 교차하는 상황인데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여전히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0.07% 상승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60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네, 코스닥 쪽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개인 홀로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보면 0.17%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77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뜨거운데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이 4% 넘게 급등 중이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5% 가깝게 오르고 있는데 하지만 임상 계획이 또 미뤄졌다는 소식에 HLB가 10% 넘게 급락 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무엇보다 뜨거운 섹터는 바로 출판이겠죠.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책과 관련돼 있는 그야말로 모든 종목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손이 나갈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와 함께 그 투자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딜사이트 마감노트 폐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로보택시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길게 보면 좋을 수혜 섹터 찾아보고요. 오늘 또 국가적 경사가 하나 있었죠. 어제 밤에 들려왔습니다. K 이야기의 힘, 한국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관련주 전략 세워보고요. HLB, FDA 심사가 지연됐다라는 뉴스와 함께 폭락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가치 있는 건가요? 바이오주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핸들도 없고 패들도 없는 그야말로 자율주행 차량이었죠. 일론 머스크 CEO가 보조석에 앉아 있었는데 운전석에는 역시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옵티머스가 보니까 술도 따라주던데요. 이게 신제품 공개 행사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쇼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했나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델 2도 공개가 됐고 네. 그리고 로보밴이라는 것도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런 밴도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로봇이 이제 술 따르는 그런 것도 구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제2의 전기차 판매 확대로 연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결국에 이제 원하는 거는 자동차를 상당히 이제 전기차죠. 전기차를 많이 판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전기차를 판매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택시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모빌리티 사업을 전면전으로 좀 앞세울 가능성이 높고 그걸 이제 플랫폼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진행을 시키겠다. 그래서 네. 그동안에는 제조업 기반으로 전기차 판매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공유 플랫폼 관련돼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의미 있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뭐 내년 초에 뭐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26년부터 시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이제 얼마만큼 규제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앨런 머스크가 근데 또 트럼프 후보를 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앞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규제가 엄청나게 빨리 좀 풀릴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예, 결국에는 얼마만큼 빨리 이제 사업성적인 부분으로 이 규제가 완화가 되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앨런 머스크가 뭐 기다렸었던 거는 26년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을 좀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년을 양산 목표로 하고 한화로 4천만 원 미만의 가격. 저는 개인적으로 혹자가 이거는 그러면은 운전기사 연봉보다도 적은 금액 아니야? 라고 평가한 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일단 투자 아이디어로 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자율주행,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로 많은 종목들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까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게 공개되면 어떻게 될지 그거 상당히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뭐 이 공개가 한 30분, 40분 정도 지연이 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올랐는데 되레 발표를 하고 나서 차익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일단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하드웨어가 결국엔 수반이 되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이 팹리스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또 카메라 모듈, 앨런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인식을 계속적으로 키우겠다라고 해서 이 카메라 모듈 쪽 관련돼서는 조금 더 자율주행의 센서나 여러 가지 이미지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구현을 좀 더 카메라 쪽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쪽 관련된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반도체나 MLCC 그리고 IC 등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는 DB하이텍 정도로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팹리스 쪽으로는 다양하게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스마트폰과의 연계성도 아마 기대를 해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 차량을 결국에는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AI 디바이스의 확대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갤럭시 S24 스마트폰이죠. 아이폰 16도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탑재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차량용에 일단 AI를 탑재한다라는 거로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디바이스가 전환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기술이 나올 때 얼마만큼의 관련주가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따져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테슬라 관련주라고 해서 봤는데 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관련된 매출이 몇 년 동안 영원인 기업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어떤 기준점을 가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상용화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어느 기업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지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계산을 해보면 전기차를 많이 팔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팔기 위해서
자율주행을 먼저 선두에 좀 언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량용 관련,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완성된 전기차가 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미완성 전기차라고 볼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이 폭발에 대한 위험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차량 가격에 대한 것도 많이 떨어뜨리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을 좀 벌었다.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가장 빠르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역시 로보택시 관련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이 실적이 돌아서는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될 유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내년 초로 가면 다시 한번 좀 그 제2의 르네상스처럼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로봇 관련된 것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차량 관련된 제품을 상당히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뭐 술다른 로봇이 결국엔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조립을 한다라고 하면 이 차량 가격에 대한 정가 부분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뭐 AI 인공지능이나 보안 쪽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했던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갈 수 있을지 투자 아이디어들 정리해 봤습니다. K 콘텐츠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사실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 이야기해도 질리지가 않은 뉴스입니다. 한강의 이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인데요. 오늘 보니까 서점에 오픈런 행진까지 이어졌다라고 하고요. 근데 한편 저는 또 시장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테마가 이렇게까지 퍼진다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자금 우리나라 그 떴다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투자 근성이 좀 크게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이제 저녁에 그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그러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뭐 아니나 다를까 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많았고, 결국에 이제 출판 관련된 서적을 사업을 하고 있는 예스24가 1위부터 10위까지가 한강 작가님의 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과, 그리고 밀리의 서재도 이제 이북 1위 관련된 그런 기업인데요. 결국 이북에서도 한강 작가님에 대한 그런 작품들이 계속 높은 순위에 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북 관련된 부분과 출판업 관련된 종목으로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예스24나 한세 예스24 홀딩스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여기에 이제 뒤따라 올라가오는 종목들이 웹툰, 그리고 웹툰 IP를 가지고 있는 종목과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이 문화 콘텐츠 쪽에 대한 종목들로 매수세가 폭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게 네. 직접적으로 IP를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P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삼성출판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 스터디라고 하는 자회사가 핑크퐁이라고 하는 IP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지엔터테인먼트도 뭐 최근에 얘기를 해드렸지만 티니핑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뭐 하츄핑 영화도 엄청나게 히트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점에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테마성으로 반짝할 가능성이 높지만 네. 굳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IP를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만 이것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테마는 추가 상승 가능성 제한적이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와 연관돼서 또 콘텐츠 관련주 좀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 IP 보유 여부를 기준점으로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K 콘텐츠의 위상이 최고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혹시 팀장님께서는 보셨나요? 저도 봤죠. 네. 네, 저도 봤는데 응원하시는 분이 떨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응원했던 셰프가 2위를 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안에서 콘텐츠 관련주를 보는 시선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영화, 드라마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주로 이 상승세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 문학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언제 받아도 받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설을 바탕으로 결국엔 드라마나 영화도 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보시면 엄청 재미난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반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OTT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확대가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 상품에 대한 부분으로 부각을 하면서 조금 시청자들에 대한 시청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소한 그런 상황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상승이 좀 제한적인 가능성도 높지만 네. 그래도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인식 자체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중에서 중국이 영화나 드라마를 특히나 많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 관련돼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좀 건전한 식 말고 이제 불건전한 식으로 네. 이제 많이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까지도 여기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이 관련돼서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노벨상 수상으로 인해서 K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더해서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게는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노벨상이 쏘아 올린 공, 수혜주 확장 어디까지 갈까 궁금해지는데요. 콘텐츠 관련주 내에서 좀 눈여겨서 보고 계신 섹터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문화 콘텐츠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네. 이거를 잘 믹스해서 수익성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결국에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웹툰, 애니메이션, 그리고 웹소설을 바탕으로 한 게임에 대한 IP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 사업 자체를 잘 믹스를 해서 해외 쪽 글로벌적으로 많이 발돋움 맞게 만들고 있는 게임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뭐 넷마블이나 컴투스나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웹소설이나 뭐 웹툰 뭐 이런 쪽을 잘 가공을 해서 또 NFT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NFT 관련된 연계성도 이제 게임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걸 이제 증권사와 연계하면 토큰 증권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 콘텐츠 관련주 내에서 게임주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유망주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오주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바이오는 개별 종목 이슈 안에서 희비가 크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을 먼저 보자면 HLB 그리고 HLB 그룹주입니다.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남신약 심사 지연 뉴스가 나오면서 낙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HLB는 좀 시장에서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된다 하고 도대체 언제 되는 건지 투자자들의 실망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하락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게 2개월로 짧게 끝나느냐, 네. 아니면 6개월로 지연이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 포인트가 FDA에서 클래스 1, 이건 접수일부터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클래스 2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다렸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개월에서 6개월로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팔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좀 몰려서 매도세가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하게 반려나
승인 보류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이 진정이 되면 다시 이제 상승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본론은 그거예요. 네. 항소제약과의 연계성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중국 관련된 부분의 바이오 제약 업체들을 배제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배제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에 대한 반사이익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장을 보고 느낀 게요. 확실히 K바이오의 체질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좀 개별 종목의 악재가 있으면 바이오 우수수 빠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래 여전히 주도주들이 건재하죠. 그래서 이 반도체가 삼성전자 실적을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네. 일단 뭐 바이오가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별로니까 또 바이오로 몰린 거. 오늘도 마찬가지로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걸 관련된 종목들로 매기가 조금 몰리는 듯 했지만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하니까 또 바이오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주들을 보시면 주도하는 업종 종목들이 계속 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계속 강한 종목들은 있죠.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뭐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규제에 대한 부분으로 국내 업체들에 대한 반사이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적인 것만 보더라도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호재가 쏟아지는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최근 바이오주 흐름을 보면서 이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하면 또 오르고 이제는 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면 또 오르는 모습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 바이오 한 종목 좀 가져보고 싶어 포트 내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쪽으로 포커스 잡아보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연초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네. 돈이 되는 바이오주들이 과연 있냐라고 이제 의문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비만 치료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가 이제 15일부터 이 노모더니스크의 그 위고비가 판매가 본격적으로 돼요. 거기에 있어서 단기적인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뭐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엄청나게 계속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도 노보더니스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어서 GI 이노베이션이나 올릭스 그리고 펩트론 같은 종목들 관련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DMO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에는 중국 쪽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에 CMO나 CRO 관련된 업체들도 결국에는 국내 쪽에 대한 수혜가 좀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CDMO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의약품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위탁 생산과 더불어서 연구 개발까지 하는 그런 업체를 CDMO라고 해서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삼일제약 그리고 ST팜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CMO는 연구 개발을 하지 않는 위탁 생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동제약이나 이엔셀 그리고 에이프로젠 등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CRO 업체 이제 임상 시험 수탁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구 임상 관련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위탁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NR 리서치나 강스텐 바이오 텍 그리고 드림 CIS 이런 종목들도 결국엔 중국의 CRO 업체들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과연 바이오가 돈이 될까라는 시장의 물음들, 여기에 돈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비만주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CMO, CDMO 그리고 CRO 쪽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노트 손장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10월 11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53억 1,3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3.2%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은 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 연합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을 기존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사주 매입 수량도 기존 전체 발행 주식의 약 15.5%에서 약 17.5%로 확대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DSR 규제가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11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11일 예스24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도서 출판 관련 종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D가 현지 시간 10일 새로운 AI 칩을 공개한 가운데 리사수 최고 경영자는 AMD의 칩이 엔비디아의 칩보다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5,469만 원을 기록해 작년 연평균 분양가에 비해 1,961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직접 고른 리포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보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목표가는 19,000원인데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세 가지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3분기에 영업이익이 29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기대치에는 크게 하회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나테크놀로지 연결 종속회사 제외, 이건 또 매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한방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 같다. 자, 그래서 하향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자,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카오 게임즈의 3분기 매출이 1,9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29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시장 기대치에 비하면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매출의 컨센서스가 2,336억 원이었는데 이런 괴리가 나타난 이유가 최근에 세나테크놀로지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 세나테크놀로지의 매출이 연결 종속회사에서 이제 제외되면서 매출이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의 하회는 신작 게임의 부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양호한 자회사가 연결이 제외되면서 감익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정이지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는데 오딘 3주년 업데이트와 아키에이지워 글로벌 출시 효과로 전 분기보다는 1%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 감소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세나테크놀로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9월 30일에 세나테크놀로지의 지분 37%를 700억 원대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잔여 지분이 16%대로 하락했는데 연결 종속 회사에서 이 일 때문에 이제 세나테크놀로지가 제외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세나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중단 사업으로 분류가 됐는데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이제 소급 적용해서 그 매출을 이제
소급해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세나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작년에 매출이 1,100억 원, 영업이익이 84억 원이고 올해 상반기는 904억 원, 영업이익은 144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익성이 저조한 카카오 VX도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골프 관련 그런 서비스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비주력 사업을 제외할 예정이다라고 리포트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적 한방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수의 신작에도 실적에서의 한방은 내년 하반기에나 이제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4분기에 발할라 서바이벌 같은 여러 가지 게임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주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포텐셜이 좀 작은 게임들이라고 하고요. 자,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크로노 오디세이 그리고 아케이지 크로니클 같은 대형 게임들이 나오면서 큰 폭의 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년 하반기 대작까지 실적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결국엔 이렇게 목표가를 21%나 낮췄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게임즈의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3%대 빠지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잠깐 오르는가 싶더니만 이후에는 계속해서 빠지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현대차 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목표가를 51만 원으로 유지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3분기의 실적이 석유화학이 부진한 것, 또 LG에너지솔루션이 매출이 견조했던 것, 이 두 가지가 좀 대결을 벌였을 때 누가 이길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상보다는 양극재 사업이 꽤 괜찮았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지금 이 LG화학의 주가가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3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700억 정도 되는데 컨센서스 수준의 양호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자, 당초에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시장의 우려가 컸지만 우려를 좀 씻어버리게 된 원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연결로 반영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꽤 괜찮았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수요가 예상보다 호조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LG화학의 양극재 출하 물량 역시 우려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상보다 좋았던 양극재 사업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양극재 사업이 전 분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로 지금 출하량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출액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 부정적인 레깅 효과, 그러니까 원재료를 샀을 때의 가격, 그리고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의 가격, 그 두 가격의 어떤 시차, 그 부분에 대한 마진의 어떤 손해가 사라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분기와는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첨단 사업 소재 사업 역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석유화학 사업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악화가 있는데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지금은 뭐 당장 기대를 걸어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원재료인 나프타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지금 주가가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2차 전지 업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북미에서의 점유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분 활용 여지가 더 커질 것이며 주가 저평가가 부각되면서 이제는 주가가 좀 꿈틀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담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LG화학 오늘 초반에는 조금 오르더니 오후 들어서 1시 정도 돼서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음봉에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 살펴봤고요. 다른 종목들은 손창현 팀장과 역발상 투자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역발상 투자 시간 손창현 팀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하나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면 AI 솔루션의 도입에 따른 계단식 실적 성장 구간이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수업 플랫폼인 아이스크림 S가 지금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자, 교구제 구매용 아이스크림 몰, 이게 국내에서 91% 독점을 하고 있다. 2022년 교과서 출판 사업에 진출했고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제 이 기업에서 한번 그 관련된 콘텐츠를 한번 촬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좀 시연을 해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 정말 이거 있으면 교육이 좀 이제 수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새는 한 가구 한 명 정도 낳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한 명한테 모든 교육을 이제 뭐 상당히 좀 많이 격하게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 시장 자체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버금갈 만한 국내 이제 교육 관련된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교육 관련된 종목이 최근에는 이제 특수 목적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메가스터디도 최근에 이제 대입 관련된 것보다 뭐 편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목적 관련돼서 뭐 다양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사교육과 그 공교육 쪽으로 나눠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로 리포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예,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일단 뭐 하나금융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 제목 보시면 AI 디지털 교과서 1조 시장 진출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시면 국내 1위 에듀테크 기업이고 AI 솔루션 도입에 따른 계단식 성장, 실적 성장에 대한 구간 돌입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2002년에 시공테크라고 하는 이제 건축 설계 업체가 모회사로 있고요.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로 분사를 해서 설립을 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장 큰 장점이 일단 전국 93%의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수업 지원 관련된 플랫폼 아이스크림 S를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650만 건 이상의 독보적인 교육 콘텐츠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교실에 필요한 교보제 같은 것도 이커머스 몰인 아이스크림 몰을 통해서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6만 개 이상의 교구제 상품 관련된 부분과 400여 개의 자체 PB 상품을 이제 국내 쪽에서 판매를 한다. 거기에 이제 91%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22년부터 이 교과서 출판 사업에 직접 진출을 해서 이 국내 MS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교과서가 56%, 그리고 이커머스가 35%, 기타가 9%로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부터 동사가 판매하는 초등 교과서가 기존의 3과목에서 이제 8개로 확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AI 디지털 교과서에 따른 이 신사업에 대한 확대로 큰 외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 교육 전용 AI 솔루션을 이제 사우디 업체, 에듀테크 업체와 이제 전략적인 제휴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시장까지도 진출을 노려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요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의 채택의 효과. P는 최소 3배, 그리고 Q는 2배 이상 전망을 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채택이 된다라고 할 때 있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동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격 인상의 효과인데요.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가 9만 원인데 현재 이제 교과서 평균 가격이 9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약 10배 이상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익성적인 부분에서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 계단식 성장에 대한 기대, 이것도 동사는 영어, 수학 2과목에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돼서 심사를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 이게 향후에 과목에 대한 확대로 전개가 되면 동사에 대해서도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년부터 판매 가능한 초등 교과서 검정 과목이 기존 3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라는 것도 동사에게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 그대로 디지털 수업을 꽉 잡고 있는 기업인데 저도 이걸 시연을 해보니까 네. 수학 문제라든지 영어 문제 몇 개 풀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의 문제를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 또 이제 바로 추천을 해주는 식으로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개인 분석을 잘 해주더라고요.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는 리포트 바깥에 있는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상장 전에 그 평가가 좀 높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이 비교를 하려고 했었던 분석 업체를 이제 그 아시다시피 삼성출판사로 넣었습니다. 근데 삼성출판사는 아시다시피 이 자체 그 분사한 그런 업체는 아니지만 지금 자회사로 있는 업체가 핑크퐁이라고 하는 IP를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좀 틀려야 되는 거 아니냐. 대교나 어떻게 보면 크레버스, 이제 청담러닝 예전에 그런 업체와 비교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 평가 가격이 좀 높았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주주 보호회수가 좀 짧은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회사 시공테크는 1년 6개월 정도 보호회수가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박기석 회장과 대주주 일가는 6개월 정도로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사인 아이스크림 에듀가 상장을 했을 때 이 보호회수가 풀리자마자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6개월 이후에 어떻게 보호회수가 풀리는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아이스크림 에듀라고 하는 업체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 업체와 이제 사업적인 것도 일단 좀 공통적인 의견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초등학생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가가 이제 사실 상장 직후에 비하면 거의 절반인 수준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 목표가를 좀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25년 실적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해보면 가격적인 매력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25년까지 실적이 원활한 대로 이뤄진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기술적인 1차 목표가는 18,000원 이상, 18,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자라고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애초에 과대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만약 없었다면 지금 주가 흐름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차 기술적 목표가가 18,500원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엔 스튜디오 미르를 알아볼 텐데요. 한국 IR협회가 쓴 리포트인데 목표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괄 제작 방식의 애니메이션 OEM 기업이다. 프로젝트 동시 진행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드림웍스 등이 고객사로 있는 기업이죠. 적극적으로 IP를 개발하고 게임, 웹소설 등 시너지까지 기대되는 기업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어제였죠. 네. 어제는 노벨상 수상까지 나오면서 활용 점정을 찍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한국 콘텐츠 중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일찌감치 인정을 받은 게 바로 애니메이션 또 웹툰인데요. 이쪽 관련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게 국내 애니메이션은 유아용이 많은데 OTT 쪽은 어덜트 애니메이션이 많습니다. 네. 그 자체로 봤을 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병행을 할 수 있는 게 어덜트 애니메이션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아들용, 그러니까 유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천다이징으로 상품만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덜트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면 웹툰도 만들 수 있고요,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OTT에서도 이 관련된 어덜트 애니메이션에 대한 제작 편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애니메이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언급을 해드리러 가져왔습니다. 네, 자, 다른 형식의 콘텐츠로도 이제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IP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리포트 내용 이제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스튜디오 미래는 아시다시피 이제 애니메이션 OEM 관련된 업체입니다. 결국에는 전 과정을 한 번에 제작을 하는 총괄 제작 방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미향 외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헐리우드 배우 섭외와 미국 법인의 직접 녹음 등의 포스트 프로덕션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총괄 제작 방식 관련돼서 99.4%에 대한 매출, 그리고 일반 제작 방식이 0.6%로 매출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인력 확보나 핵심 인력에 대한 유지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영상 편집 노하우나 총괄 제작 방식 매출에 선제적으로 좀 잘 대응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OTT 관련돼서도 안전적인 그런 매출에 대한 구성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IP 사업에 대한 진출에 따른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게 이 IP 그동안에 애니메이션 외주 제작만 했는데 동사가 스튜디오 N, 그러니까 네이버 쪽 관련된 업체와 그리고 토에이 애니메이션, 이건 일본 업체인데요. 이 업체와 함께 글로벌 애니메이션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인 제휴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원작 고수를 본격적으로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작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고 이외에도 게임이나 웹소설 등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변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리포트 바깥에 있는 투자 포인트까지 한 번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실까요? 예, 동사는 이제 OTT 업체들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외주를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애니메이션을 이제 외주로 제작을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 대부분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 업체 자체가 많지 않다, 경쟁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쇼티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동사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OTT에 대한 매출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다양한 시리즈물이 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벤져스 시리즈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시리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넷플릭스 시리즈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로도 시리즈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웹툰이나 그리고 웹소설 그리고 웹드라마로도 변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OTT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목표가가 궁금해지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 실적이 별로 그렇게 찍히지 않고 올해 실적은 일단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금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에 이제 순이익적인 걸로만 계산을 해봐도 지금 이 PER 자체가 127배다, 너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향후 실적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를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차트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최근에 4,000원을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이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5,000원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1차 기술적인 목표가는 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거래량과 함께 고개를 조금씩 주가가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1차 기술적 목표가는 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사왕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최근 미국의 허리케인이 정말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좀 지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요. GSE라는 기업입니다. GS 우리가 흔히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최근에 허리케인이 불고 있는데 밀턴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베릴이라는 또 허리케인이 왔었고요. 근데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여름이 올 때마다 매번 한 10개 이상의 허리케인이 불어닥칩니다. 그럼 어디로 오냐? 대부분의 그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멕시코만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일가스라든가 세일 오일이 나는 지역을 우리는 멕시코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든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세일가스, 세일 오일을 이제 시추하는데 우리가 흔히 크래킹이라고 합니다. 땅을 이 세일층을 부셔서 오일과 천연가스를 꺼내는데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불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멈추거나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공장을 중단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허리케인이 정말 밀턴이 세게 불어왔는데 분명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매년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이 허리케인이 또 세게 부른 이유 그리고 이번 날씨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던 라니냐의 영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대한민국의 국지송 후 정말 습했고 여름이 길었고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번 추석까지도 날씨가 따뜻했던 이유는 라니냐의 영향이 강했다는 거죠. 라니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남아시아 쪽, 인도네시아 쪽 날씨를 덥고 습하게 만들지만 겨울은 이 북미 쪽을 정말 춥고 건조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이 한파가 오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남방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중에 대한민국에서 뭐합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라든가 원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SA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근데 지금 천연가스가 완전 최저점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천연가스가 높지 않아요. 낮은 가격군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마 이 허리케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천연가스 가격이 반등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GSA 가격 흐름 보시고 저희는 음봉의 매수가, 시초가 이하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상단에 4,200원 라인대, 상단 매물대입니다. 돌파하는 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저가 있는 이 매물 라인대 3,500원 지키면서 안정적인 대응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농석 전문가의 오늘 종목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최근에 미국에서 허리케인 소식 잇따르고 있고요. 이상기후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에 더해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기대감, 목표가는 4,200원이고요. 손절가는 3,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이제 신고가 돌파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일희일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이미 뭐 국내 보일러라든지 해외 이제 가스 온수기 수출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미국 IRA 법안으로 시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고율 그리고 친환경 냉난방 기기가 좀 계속해서 수요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 북미향 수출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수익성이 좀 대폭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미 시장 내에서도 이 온수기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약 40%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을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이 5개년 그리고 올해까지 포함해서 이제 6개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7,700억 수준에서 작년에는 1.2조 원까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북미향 매출이 좀 더 증가하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00억대에서 꾸준히 성장을 좀 보여주고 지난해 1,000억 돌파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억을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기반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재무 안정성을 볼 수 있는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80%대로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고 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3,900% 작년 기준으로 3,900%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만 이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유보율 4,000%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대에서 8%대로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이제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수익성 자체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이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진 자체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ROE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자릿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 이제 배당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2018년도, 19년도 때는 250원 수준에서 작년에는 550원 수준으로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배당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따라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또 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탄력이 붙어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동나비엔을 한번 같이 보자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면서 장중에 82,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갭이 좀 발생을 했는데 갭 구간을 좀 채우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아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8,000원에서 8만원대로 살짝 낮게 한번 잡아봤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엔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역사적 신고가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가격대를 좀 잡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증권사에서는 10만 원대까지도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아무래도 이제 라운드 넘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항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짝 낮게 한 9만 5천 원 정도로 1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세가 좀 깨질 수 있는 6만 9천 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동나비엔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무엇보다도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수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미향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으로 말미암아 최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주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매수가 밴드 알려주셨고요. 목표가 9만 5천 원, 손절가 6만 9천 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LG에너지 4680 배터리 협력사인 세라메카닉스 관심 종목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시장 관련된 얘기 조금 해보면요. 오늘 지난 어제 미국 노동부가 9월 CPI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월보다 한 0.2%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보다는 한 0.1% 좀 상승한 흐름이고요. 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 예상치 전월 대비 한 0.2%인데 이번에는 이제 0.3%로 0.1% 정도 늘어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 지금 전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유일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자극이다 이런 부분 말씀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이지만 크게 문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자 패드워치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요, 일단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일주일 전만 해도 이제 0%였는데 최근에 오늘 12.9%까지 늘어났고, 비컷 가능성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 32.1%였는데 지금은 0%, 그리고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87.1%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리스크는 있지만 이제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조금씩 인하하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주도주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투세가 해결이 됐을 때 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뭐 이제 바이오나 2차 전지 같은 종목, 핵심 종목으로 업종으로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이제 2차 전지 업종 조금 말씀 좀 드리면요, 2차 전지의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는 올 4분기나 이제 내년도부터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먼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그 극단적인 자동차 산업 위기에 있는 이제 유럽에서 독일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조금 재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유일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 대선. 하지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에 이제 반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상하원 통과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이미 이제 산업 실적 추정치에는 유의미한 그 실적 하향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적 관련 종목들은 이 내려갈 수 있는 위험보다는 상방으로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체 업황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 호재를 작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세액공제 법안에서 중국을 조금 배제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고요. 또 이제 지난 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 수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줬는데요. 올 12월 달부터 이제 그 양산과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물량은 조금 변할 수 있겠지만 양산 시점은 뭐 12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680 배터리의 이제 최대 장점이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아진다면 전체적인 2차 전지 업황에 훈풍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8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일 벤츠를 상대로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수주 공시를 좀 했거든요. 지금 이제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물량은 이제 수조 원대일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그 4680 배터리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세아 메카닉스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최근에 1,772억 정도 배터리 모듈 커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액 대비 한 202%에 해당되는 규모고, 이번 수주를 통해서 전체 수주 잔고가 6,557억 원으로 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지금 2분기에 공장 증축 완성했고, 또 4, 4분기 때부터는 실적이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중기 관점에서 세아 메카닉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요. 일단 세아 메카닉스는 이제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매출 규모를 좀 유지하고 있고,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지금 이제 주가가 최근에 상승해서 한 900억 정도 시가총액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자본 총계가 한 700억 정도 수준이니까 대략적으로 PBR 1.2배 수준에서 뭐 자사주 매입까지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공모가 이제 44,000원 대비해서 뭐 이제 신규 상장 때는 이제 11,4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로 추세를 나타내는 기준선 달파가 이번 주에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고, 자, 일봉상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제 양봉이 나올 때는 좀 거래량이 좀 실리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건전하게 조정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는 여유 있게 접근, 그다음에 한 번에 이제 파동 자체가 추가적으로 좀 나와줄 공산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뭐 현재가부터 3,400원 라인 때까지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목표가는 1차적으로 4,000원 정도 보시고, 뭐 이때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린다면 4,500원이나 5,000원 라인 때까지 충분히 열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손절 라인 때는 이제 전고점, 주요 매물대가 있는 3,000원 라인 때 지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최근 2차 전지 투자자들 투심을 자극할 만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LG엔솔이 테슬라 그리고 벤츠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더불어서 내년 캐파 증설에 따른 실적 본격적인 반영이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000원이고요. 손절가 3,000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SKC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SKC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업에서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요. 첫 번째는 가장 이제 2차 전지에서 동박을 현재 지금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박 공급 같은 경우에는 마치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꾸준히 이 배터리가 잘 팔리면 수요 증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좀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서서히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쪽은 유리기판 양산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SKC의 자회사가 유리기판을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 양산이 시작하게 되면 드디어 막혔던 이 반도체 업계의 혁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SK가 요즘 좀 다르죠. 최근에 삼성전자는 빠짐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특히나 이 유리기판에 신경을 쓰고 다음 차세대 기술 지금 이제 제공함으로써 반도체 업계에서 입지를 현재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 바로 SKC인 거죠.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근데 SK가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실적,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건데, 이런 문제도 최근 SK가 요즘 인수합병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실적 개선을 많이 시키고 있죠.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도 SK, 넥실리스하고 합병을 추진하게 되면서 부채가 대략 한 7천억 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현재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합병까지 잘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재무 개선도 되고 미래 성장성도 보이는 기업이 바로 SKC라고 보여져서 종목을 가져왔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 잘 가져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역시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도 너무나도 매력적이라는 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SKC 같은 경우 최근 꽤 그래도 주가 상승이 좋죠. 워낙에 매력적인 기업이니까 증시 반등할 때 좀 반등이 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바로 진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5만 원 선자리 이하로 오면 관심을 가져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드렸던 가격 대비 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네요. 15만 원 선까지 좀 눌림목이 살짝 나왔을 때 매수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17만 원 선짜리까지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는데, 이 종목은 저는 2025년도까지 계속 쭉 보시면 유리기판 양산이라든가 2차전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추가적인 대세 상승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니까 좀 중장기로도 보실 분들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 자리는 짧게 지금 현재 14만 5천 원짜리 잡아드릴 테니까 단기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을 참고하시고 난 단기 공략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이 나오면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SKC도 꼭 가져가셔서 수익 전략 잘 맞춰서 수익 꼭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진 전문가의 종목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재진 전문가께서는 단기 공략 관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전기차 판매량 증가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동박 수요가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세이트스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이창원 IM증권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두 분의 바뀐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는데요. 헤어스타일 변화가 눈에 띄는 가운데 또 오늘 어떤 코멘트를 주실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CLX 관련주에서 한 종목 볼게요. 네오셈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할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지은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오셈은 이제 CSL 메모리 양산에 필요한 그런 검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물론 HBM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HBM 하면 삼성전자를 항상 좀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CXL만큼은 좀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쪽이 바로 이쪽.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HBM 관련돼서 단점도 보완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기술에 대한 뭐 좀 드라이브가 걸려서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실적을 찍어내는 흐름들은 나와주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대감적인 측면들은 굉장히 좀 많이 실려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CXL 관련돼서 또 일정이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2023년에 CXL 1.1 메모리 검사 장비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지금 해외 다른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경쟁사 대비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해서 CXL 메모리 양산에 필요한 검사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속도가 가장 빠른 전 세계에서 좀 유일한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오킨스 전자 관련돼서 뭐 YC 이런 종목들 대부분이 바닥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네오셈은 최근에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또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유입된 이력도 있는 만큼 요즘에 주가가 옆으로 살짝 횡보를 하고 있는데 한번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좀 상승 탄력을 크게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의 CXL 드라이브에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네오셈에 대해서는 종가 매수 의견을 들려주셨고요. 자, 이어서 예스24의 모회사 한세예스24 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자,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지금 책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은 지금 다 날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상황인데 한세예스24 홀딩스 종가 매수 해도 될까요? 자, 의견 들려주세요. 자, 약간 갸우뚱하시다가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창원 PB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어제 책을 사려고 예스24에 한번 접속했는데 접속이 네. 안 되더라고요. 어. 한강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 수상해서가 아니라 평소에도 책을 잘 읽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안 되었어요. 목이 약간 메이신 것 같은데 거짓말해서 그런 거 공기가 아닌가요? 약간 타한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되었든지 지금 시점에서는 접속이 잘 안 될 만큼 이제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하게 국내에서 판매가 이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해외로 갑니다.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자체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거죠. 참고로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노벨 문학상을 배출할 수 있었던 그런 후보자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 고은 시인이라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이유가 어휘가 풍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영어로 표현하면은 노랗다라고 하는 것은 옐로우밖에 없는데 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사투리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게 지금까지는 노벨 문학상 이렇게 작품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평가가 안 되었던 걸 한강 작가가 이번에 다 뚫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것저것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겠지만 네. 이게 영화로 치면은 기생충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을 오늘 한세 예스24 홀딩스 그리고 예스24 몇몇 기업들이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저는 이 시세가 오늘 끝날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책의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건 자명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수혜가 오늘 하루로 끝나기에는 노벨 문학상이 가지고 있는 트로피는 너무나 무겁다는 것. 그걸 감안하였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하면서 동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련된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며칠은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피비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그럼 밀리의 소재는 어떻게 보세요? 전자책이나 이런 쪽은? 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것까지 간다고 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한강 작가 수혜주로 꼽힌다고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관련주 접근할 때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도 같이 코멘트 주세요.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하는 입장이라면 네. 오늘 상한가를 간 거는 사실상 지금 잡기는 힘들겠죠. 그럼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한강 작가의 책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데 책은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관련된 기업들은 한강 작가의 책, 서적, 지금까지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아마 다 판매를 시작을 할 거고요. 기타 작품도 아마 또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해외에서는 더 많은 판매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접근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저 담는 게 지금은 우선은 투자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그 흐름 자체가 뭐 한 달, 두 달 결국 그렇게는 못 갈 거고요. 적어도 2, 3일, 짧게는 한 2, 3일, 길면 한 4, 5일까지는 저는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슈가 갖고 있는 파급력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하루짜리는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K 콘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 이전에 강했던 쪽 K 푸드입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뜨거운 시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이 삼양식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엇갈렸는데요. 이재현 대표님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 삼양식품 요즘에 흑백요리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해외 쪽에서도 우리나라 K푸드의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안 보신 분들에게는 스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편의점 관련돼서 요리를 만드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라면 요리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라면 관련돼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시장에서 우리나라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식품 관련주들이 그동안 좋다는 건 알지만 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관심도에 좀 멀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삼양식품 하면 캐파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무 공장이 아직까지는 밀양 공장, 이 공장이 2025년에 가동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물량 때문에 이 부분이 수익성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올해 라면 매출 1월부터 9월 달까지 수출
차트를 보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단연 1등은 불닭볶음면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지금 당장 2025년에 이제 공장이 가동되면 더욱더 수익성이 커지긴 하겠지만 미리 좀 당겨서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흑백 요리사와 함께 주가가 좀 선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3분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3분기 이제 컨센에 좀 부합할 예정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유럽 쪽에 굉장히 눈을 돌려서 지금 네덜란드 법인 설립하고 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의 공략도 속도가 더욱더 붙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양식품은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도 좋고 네,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네. 네, 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실적도 좋고 또 흑백 요리사 바람을 타고 라면 더 팔릴 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중앙 첨단 소재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도 수급이 확 몰렸는데 자, 오늘 근데 네. 저희가 이청훈 PB님 의견을 안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끊는 바람에 헷갈리신 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재은 대표님께서 삼양식품에 대해서 흑백 요리사가 쏘아올린 그 라면 매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O 의견 주셨는데요. 이청원 PB님께서는 X 의견 주셨잖아요. 네. 의견 들어볼게요. 나쁘기 때문에 X를 드린 게 아니에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흑백요리사 다 좋고요. 지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제품과 여기에서 파생된 까르보나라 이걸 기반으로 한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이나 되고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현재 시점에서 식품 쪽으로 눈을 돌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우선은 강한데 이 시세도 1차적으로 오늘도 대웅제약이나 몇몇 기업들이 크게 다시 한번 나왔죠.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이 얼마 없어요. 대표적으로 에이프리 바이오, ABA 바이오 오늘 한번 시세가 나왔고 뭐 ST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지막 불꽃은 안 쏘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흐름 자체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우선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이후로 후발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식품 쪽은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은 조금 끌고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권해드리고 싶은데 만약 그렇다면 삼양식품 또 식품 쪽에 과연 시장의 수급이 몰릴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X 의견을 드렸다는 점을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라면이나 이런 식품 쪽으로 시장의 시선이 갈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중앙 첨단 소재 진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를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수급이 좀 쏠려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청원 PB부터 들어볼게요. 요 며칠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10,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60% 대략 한 5, 6거래일 만에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 시작이 되었던 게 전기차 화재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배터리, 특히 LG 엔솔의 벤츠사에 대한 배터리 공급과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가운데 중앙 첨단 소재라고 하는 기업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동사와 엔캠이라고 하는 두 회사가 전해액에 들어가는 리튬염을 생산해내고 있는 EDL이라고 하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후 이러한 지배 구조는 EDL에 대한 100% 지분은 중앙 첨단 소재가 가지고 이 중앙 첨단 소재에 대한 100% 지분을 엔캠이 가지게 되는 지배 구조를 개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부터 미국의 중국산 전해액과 리튬염에 대한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아닌 기업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중앙 첨단 소재와 엔캠이 현재 미국의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대략 2026년까지는 충분한 공급량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제 52주 신고가가 나와서 장대 양봉이 더 크게 나왔으면은 시세가 완전히 더 뻗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꺾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올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X 의견 드렸습니다. 오를 거면 더 올랐어야 한다. 그래야 좀 확신이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지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앞에서 뭐 다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결국에는 전해질은 배터리의 주요 4대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흐름이 지금 당장 뭐 관계사가 지금 리튬 관련돼서 뭐 유통 사업도 하고 있고 제조 시설에 대한 부분도 구축을 하고 있고 이야기는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로 인해서 기대감적인 측면이지 우리가 이거를 향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실적이 찍히고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또 동력을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시세 흐름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좀 더 약해진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이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 잡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 두 분 모두 공동적인 목소리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이 대명 소노 시즌입니다. 최근 TA항공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피로도도 좀 높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대명 소노 시즌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자, 이재은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이 이슈로 인해서 이제 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고려아연 사태에서 봤듯이 네.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뭐 공개 매수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장내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이사회에서 이제 내년 3월에 좀 그 영역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얘기도 하긴 했지만 이 대명 소노 시즌의 입장에서는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것보다도 이 기업의 지금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965억 원 정도인데 TA항공 지분으로 봤을 때 26.77%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가 한 1,800억이 좀 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시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좀 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오늘도 유입이 되면서 좀 탄력적인 모습이 장 막판까지 이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하시고 다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런 경영권 지분 관련돼서 이제 좀 휩싸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갑작스럽게 터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너무 큰 욕심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이 저는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이정원 PB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만약에 TA항공에 대한 인수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네. 굳이 지난 8월에 대명 소노 시즌을 앞세워서 지분을 그렇게 늘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TA항공이 우선은 조금 밀리는데 이건 트레이딩의 측면일 수도 있고요. 대명 소노그룹이 TA항공의 기업 가치를 제가 알기로 7천억 정도를 평가를 했는데 우선은 그거를 상회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 것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명 소노그룹의 지주회사는 소노인터내셔널입니다.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IPO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 차례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안 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여행, 항공, 또 호텔 여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으로 우선은 미뤘습니다만 대명 소노 시즌을 앞세워서 지분율, TA항공에 대한 지분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대명 소노 시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노 인터내셔널은 당연히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이후 만약 다시 IPO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제대로 된 기업 가치 평가와 적절한 공모가를 기반으로 더 큰 자금 조달까지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림당과 TA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과 현재 대명 소노그룹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의 차이는 대략 2.97%포인트 차이인데요. 장내에서 매수를 할지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항공사를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2011년부터 보였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냥 단기 하루 이틀 정도의 이슈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경영권 분쟁으로 조금은 더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 소너 시즌의 주가는 우선은 여기는 마무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공개 매수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으면 오늘 주가는 전부 다 밀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주가가 지금 탁 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동그라미 의견 드렸습니다. 네, 대명 소노 시즌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았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김통일을 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매파적인 인하였다라는 인식 속에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었죠.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고요. 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더불어서 시장에서 주목한 또 하나의 이벤트,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입니다. 공개 이후에 이 재료 노출 측면에서 새로운 물량 나오면서 일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더불어서 양산 시점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소폭의 강세로 출발한 오늘 시장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일부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역시 순환매 안에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장세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지만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화되면서 지수의 움직임 자체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업종별로는 희비가 교차한 가운데 이 중국 부양책 관련주들은 오늘 시장 안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09% 밀렸고요.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59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은 전강 후약, 특히 코스피 대비 낙폭이 조금은 더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굳이 꼽아보자면 2차 전지 종목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일부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2차 전지 종목들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0.59% 하락하면서 770선 간신히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나왔지만 그 규모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시장을 끌어줄 만한 주체가 부족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먼저 거래소 쪽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는 낙폭과대 인식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의 반등에 나섰습니다. 그 폭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이었죠. 0.68% 오름세, 결국 6만 원 선 아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마감이 됐고요. LG엔솔은 3.7%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9%대 강세 흐름을 기록했고요. 셀트리온도 1.6%대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기대되는 상황에서 오늘도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KB금융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 가운데 1.56% 강세를 기록하면서 91,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신한지주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마감이 됐고요. 셀 3사 중에서는 그래도 삼성 SDI가 선방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0.95% 오름세, LG화학은 0.56%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강한 시세를 뿜어주면서 시총 1위 자리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4.6% 강세를 기록했고요. 2차 전지 소재 쪽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2%대 약세 흐름 기록했고요. 오늘 HLB와 HLB 그룹주 전반의 하락 눈에 띄는 부분이었죠. 이 가남 신약 관련된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11% 넘게 밀리면서 72,600원을 기록했고요. 이 가운데 리가켄바이오는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클래시스는 1.68% 약세,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비만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삼천당 제약은 5%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소송 관련 이슈가 있었죠. 최종 승소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휴젤이 5.58%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오늘 소부장주도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 내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리노공업이 5%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HPSP도 8%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실리콘트는 4.65%대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소부장주 안에서 이오테크닉스도 6.8%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바이오 안에서 ABL 바이오 15%대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은 대표님, 다음 주에는 어떤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다음 주에도 좀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ASML의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도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고 또 관련돼서 시장에 다른 나라들은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약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이제 경기 부양책, 중국의 큰 규모의 지금 3차 경기 부양책도 일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소비주들이 한동안 경기 부양책 이후에 좀 흐름이 괜찮았는데 다시 한번 시세 흐름 나와줄 수 있는지 이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동 리스크가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다시 또 고개를 드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또 계속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들 다음 주에는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중동 리스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까지 이제 주목할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청원 PB님은 어느 쪽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시장은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와 반도체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오는지를 당연히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아마 거기에 따른 수혜는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거시경제적인 영향은 지금 시장은 우선은 크지는 않습니다. 어제 CPI 쪽 높게 나왔다고 해서 우선은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률 또 중국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부양책 그게 우리 증시에 크게 악재로 작용하거나 또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섹터가 양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시장에 수급이 몰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다음 주는 다른 거 배제하고 우선은 제약 바이오 섹터를 만약에 본다면 아직까지 52주 신고가가 안 나온 기업들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뭐 ST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을 우선은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올해 끌고 가는 건 힘듭니다. ABA 바이오가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지만 또 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정도 시세가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1차적으로 섹터는 우선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제약,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압축해서 접근하자. 그렇게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의 구도 속에서 누가 시세를 줄 것인가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 바라보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재현 대표님과 전략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 볼게요. 섹터 어느 쪽 보고 계세요? 저도 제약바이오를 보고 있는데 네. 오늘 HLB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HLB 관련된 소식 때문에 좀 끌어져 내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있었지만 그와 별개로 ABL 바이오도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미가켄 바이오가 지금 기술 이전 2건을 또 성공을 시키면서 일본 관련돼서 앞으로 향후 기대감, 물론 이번에 이제 선 지급금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9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을 했지만 향후 마일스톤, 로열티 이런 부분들 따라 붙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ADC 치료제로 다시 한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를 좋게 받았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부분, 거기다가 ABL 바이오도 그 후속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선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안 좋은 점과 좋은 점을 봤을 때 시장에서 지금은 안 좋은 쪽보다는 제약바이오를 평가했을 때 좋은 쪽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센티가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HLB 관련돼서 더 확대 해석을 하고 전반적인 제약바이오들을 불안함을 느끼고 매도세가 좀 우위를 차지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와 별개로 지금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게는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오히려 매수하는 쪽에 시장의 무게가 더 실려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저는 충분히 제약바이오가 다음 주에도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3일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 이외에 줄줄이 그 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실적을 선보일 텐데 요즘에 기술 수출에 성공하는 기업들도 많았고 또 그리고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하면 실적 안 좋다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그걸 불식시켜주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진짜 플랫폼 기술이 좋은 기업 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 이렇게 좀 양분화해서 모든 제약바이오가 좋은 건 아니니까 종목을 네. 잘 가려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경고 종목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저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매수로 다시 한번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이 이번엔 좀 무난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제약 바이오에 역시 힘을 주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청원 PB님께서는 전략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지금 다음 주 초에 원유 혹은 정유 쪽에 한번 움직임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몇 기업들을 저도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우선은 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대이란에 대한 보복 논의가 소폭 진행이 됩니다. 이게 주말 동안 어쨌거나 진행이 될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말은 휴장이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월요일 시장 혹은 화요일쯤에 시장에 소폭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WTI 가격이 올해 중동 지방에서의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올라가죠. 이게 이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지방의 기본적인 분쟁 요인인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 또 예멘, 팔레스타인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원유의 생산량은 전체에서 0.1%도 안 됩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딱 붙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란은 전 세계에서 원유 생산량이 대략 4%가 조금 넘어가니까 만약에 주말 동안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1차적으로 시장은 소폭 위축이 되는 가운데 원유나 정유 관련된 기업들이 다음 주 초에 한 차례 시세를 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기업들이 1차적으로 우선은 눈여겨볼 기업들입니다. 주가가 어제 한 차례 크게 급락을 했는데 의외로 오늘 또 잘 버티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는 이게 시세가 그대로 끝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좋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문제가 있는 TA 한건 관련된 기업도 좋지만 원유나 정유도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유망 섹터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